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22대 총선거의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지역민과 동행해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문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총선이 좀 끝난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총선 레이스를 완주하신 소감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선거 후 어떤 일정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90.69%라는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가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일로서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과 함께 막중한 또 부담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 뭐 역시 선거가 끝났지만 당선 인사라고 할까요? 감사 인사 드리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느라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당 공식 행사랄지 또 개인적인 비공식 여러 가지 일정들 또 요즘엔 제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잇몸이랄지 이빨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개인적인 치료도 좀 받고 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 처음으로 있었던 선거인데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어요. 선거 기간 동안 참 이건 어려웠다.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경선 과정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번성 같은 경선이었기 때문에 예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역인 김승남 대선 의원님도 계셨고 또 우리 지역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경선 과정에서 레이스를 펼쳐주셨는데 그분들하고 경쟁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또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또 본선에서 나름 좀 수월하게 경선보다는 수월하게 좀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 경선에서 비록 패배하신 김승남 의원님께서도 지지 선언을 해주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원팀 하에 여러 분들이 찬조 연설을 해주시고 그랬던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효과를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의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문금주를 알아서 찍었다기보다는 문금주를 본 적도 없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에는 좀 그 정권 심판 바람이 좀 컸다. 그래서 저는 더 겸손하게 우리 지역민들께 자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전남도 행정부 지사를 지내셨고 또 29년을 행정 전문가로 일해 오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기조실장하고 또 행정부지사까지 이제 하면서 보니까 지역에서 좀 현안들이 좀 많은데 국회 차원에서 조금만 뒷받침만 되면 우리 지역 발전도 좀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과정도 좀 보고 또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좀 이 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도 주셨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도 있어서 심사숙고한 끝에 한번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좀 뛰어들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네트워크, 경험 등을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일 한번 해보자, 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 말씀처럼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5월 말에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내야 할 국정 현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서 의제 설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거는 민생경제 회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큰 문제고 과일값부터 채소값 지금 안 오른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도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 서민 경제를 좀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내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와 같이 좀 민생 경제를 서민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해서 우선은 서민 경제에 좀 활력이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챙겨야 되겠다. 그런 쪽에 저는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중소도시의 공통적인 현안인데요. 고흥보성 장흥 강진군 역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소멸 문제는 정말 그 국가적인 현안이고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야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뉴스에도 보니까 지난 2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 통계를 보니까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수도권의 과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다라고 보고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만이 인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이다. 또 관련 제 주장하고 관련되는 그런 보고서도 작년 말에 한국은행 보고서 나온 것도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 정권에서 과연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루빨리 그런 생각과 함께 그게 안 되더라도 우선에서는 우리 공공기관 이전을 좀 혁신도시 시즌2라고 지금 불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빨리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앙부처도 저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구 소멸 문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상황 아니냐, 큰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군 지역이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농어촌 또 축산업까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농업 경제자급 구역 특구로 좀 지정을 해서 농업 축산업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산업화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을 더 이상 이제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좀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앞으로 우리 지역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좀 계시는 농어민들이 삶의 질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처럼 농업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농업과 관련된 공약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흥보성 장강진의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큰 목표로 잡고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거든요. 우리 특히 어민들 피해도 상당히 컸었는데 어떤 심리적 보상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기후위기에 따라서 농업재해가 자주 발생이 되고 냉해나 여러 가지 갑작스런 집중호우, 뭐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보고 있고, 실은 이번에 과일값이나 채소값 인상되는 부분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저는 솔직히 기후위기가 우리 농어민들의 잘못입니까? 중요한 거는 국가가 정책들을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 건데,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통해서 농어민들의 소득도 좀 보장을 해주고 그런 농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 국가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민주당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농어민 기본소득을 합법화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직불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손을 보면 기본소득을 제도화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좀 보장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주면서 농어민들로 하여금 좀 더 지역에서, 지금 농어촌에서 살 수 있는 지속적으로 또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대파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은 이 농산물 가격이 이게 기후에 따라서, 이게 날씨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소득이 잘못하면 이게 꽝이 될 수도 있고 빚을 더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이제는 입법화가 돼야 된다. 또 그 농자재 뭐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책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소득 보장, 안정적인 소득 보장,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공약들을 저는 꼭 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공약들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침 우리 고흥은 또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해냈지 않습니까? 나로 센터를 통해서 어찌됐든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고, 우주항공 국가산단도 지금 예타 면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발전이 되려면 여러 가지 R&D 연구기관들이 좀 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 같은 기관이 이제는 분원을 좀 나로센터를 분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는 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해안을 끼고 있는 고흥보성 장강진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좀 제대로 난개발이 아닌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청, 남해안 종합개발청과 같은 기구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의 지중해와 같은 그런 남해안을 저는 만들어서 좀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하고 싶어서 국회를 향하는 초선 의원의 의지가 다부지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을 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강주 전남 이번에 18분의 당선인들이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국토위에 좀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개통 문제랄지 지금 그 강진 완도간 고속도로 광주에서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도 빨리 완공이 돼야 되고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 또 벌교에서 KTX 고흥 녹동까지 하는 문제 또 우주 항공 국가선단 하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들 지금 또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에서 장흥으로는 또 도로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거든요. 4차선 도로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 따져보면 국토위에서 뭔가 좀 SOC랄지 접근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제가 할 역할이 좀 많을 것 같다. 또 우리 전남이나 할지 고흥고성 장흥 강진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 4개 지역에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고령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지역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인구 감소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농어민 기본소득이랄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을 소득을 좀 보장시켜주는 것 한편으로 또 하나는 이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 안심마을 유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살 수 있는 그런 공약도 제가 지금 내놨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화장장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도 저는 유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효도상품 세액 공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요즘 어르신들 파크 골프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선호를 하시는데 그 장비들이 약간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녀들이 구입을 했을 때 세액을 좀 공제를 해서 효도 상품이라는 이제 명칭을 통해서 좀 더 드리는 사람도 효도하면서 좋고 받은 분도 좀 우리 애한테 이렇게 선물 받았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줄 생각이고요. 또 결국에는 아파서 요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프시기 전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지역민들 어르신들 생활체육을 통해서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생활체육을 좀 강화시키는데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저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으로 변신에 성공하신 만큼 당선인의 다짐과 또 포부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은 이제 4년 뒤에 우리 주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걸로 봅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29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 또 네트워크 역량 등을 총 동원해서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께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로 또 성과로 또 빠른 그 진행 속도로 우리 주민들께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와 함께 새로운 출발에 서 있습니다. 모쪼록 지역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요. 올곧은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